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It's me time. 일도 육아도 잠시 멈추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봄이고요. 저는 소란입니다. It's Me Time은 일, 육아,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미국 워킹맘들의 이야기입니다. 15년째 미국에 거주 중인 두 워킹맘이 소소한 미국 생활과 나를 위해 했던 작은 노력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TimeTalks로 DM을 주시거나 M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스파티파이로도 업로드되고 있으니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주소는 아래 링크로 찾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라님, 해피 뉴 이어. 해피 뉴얼 벌써 26년이에요. 예! 우리끼리. 아니,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빠르다 했는데 매일 놀라고 있어. 그리고 아직 익숙치 않아가지고 새해가 맞나? 막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저희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계속 집에만 숨어 있다가 보니까 2026년이 왔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고구마 쪄먹고 찐빵 먹고 이러다가 끝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12월 마지막 주는 이제 휴가를 냈다 보니까는 근데 이제 집에서 좀 쉬면서 사람들 만나고 해야지 했더니 정말 그날이 그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유독 또 눈도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막 올 때는 또 밖에 잘 안 나가고 안에서 구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뭐 조용하면서도 평안한데 시간이 또 빨리 가는 게 아쉽다 이런 마음으로 어느덧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올해 첫 팟캐스트 그나마 이렇게 시작하면서 지난 2025년 돌아보고 또 새해 다짐해보는 걸로 이야기해보기로 했잖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2025년에 내가 가장 잘한 일,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이제 항상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 다이어리 사가지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요즘 다이어리는 다 그게 있긴 하더라고요. 작년에 잘했던 것들 이렇게 회고해보고 그 다음에 올해 어떤 거 이제 계획을 세울지 정해보는 건데 그래서 좀 적어봤어요. 이제 연말에 이렇게 적어보니 내가 이제 그래도 잘했던 게 있을까? 이제 항상 그렇게 생각하다 그래도 애써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또 있잖아요. 첫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보니 잘 버텨왔다. 그래서 뭔가 내가 크게 성취했거나 막 이런 것들은 크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작년이죠 벌써? 작년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레이오프 그 시즌이 와가지고 사람들 막 해고하고 약간 회사 내에서도 뭐 그런 불안감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일을 하면서도 이제 언제 또 그런 일이 또 잘릴지 모른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묵묵히 잘 버텨낸 것 회사에서는 그리고 집에서는 이제 집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아이도 좀 아프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사춘기 뭐 그런 감정 기복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스트레스도 받고 같이 이제 그 애 학교에서 빨리 픽업하고 뭐 이런 날들도 막 좀 종종 있어가지고 그런 하루하루가 좀 되게 힘들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 버텨낸 것,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한 강의에서 그 강사가 워킹맘의 삶은 그 외발 바퀴 그 자전거라 그래야 되나? 외발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타면 당연히 이제 흔들거리고 이게 막 넘어질 듯 안 넘어질 듯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모든 것을 다 완벽할 수 없으니 하지만 그걸 타고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딱 해보니 사실 딱히 굉장히 막 이렇게 뭐 회사나 집에서나 집안일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잘했다고 하기는 그런데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크게 진전을 한 게 아닌가. 잘 버텨서 어쨌든 타고 왔다. 그 부분이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잘했다 싶은 거는 우리 팟캐스트 시작한 거.
사실 저는 소라님의 해요? 이렇게 딱 하는 그 제안이 없었으면은,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여전히 그냥 생각만 하고 좀 그럴 스타일이었을 것 같아요. 실행하기 전에 생각이 또 되게 많은 스타일이고, 약간 안 좋은 완벽주의 준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소라님이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엔진을 달아줘야 되나? 그런 것들을 딱 해줘가지고 그런 파트너가 딱 생긴 것 자체도 저는 사실 되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주변에 사람들을 만나도 이제 각양각색 자기들만의 가치관도 있고 상황도 다르고 그렇긴 한데 이거를 좀 굉장히 비슷한 시선에서 같은 상황에 꼭 있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코드도 잘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동안 제일 바쁠 때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때 으쌰으쌰 그렇게 했던 것들이 또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조금 어떻게든 만나서 막 우리 새벽 막 6시에도 얘기하고 밤에도 막 얘기하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애기 재우고. 그러니까 그때 딱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스스로 되게 휴식 시간도 가졌던 것 같고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들이 또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작지만 나만의 작은 습관들을 지켜온 것. 그래서 간간히 산책도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서 날이 추워지면서는 그렇게는 못했는데 이제 막 눈 내리고 이러기 전까지는 거의 매일 아니면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산책을 35분에서 40분씩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가 패킷 사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한 4패킷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 10개인데 그러면은 이제 12번씩 주니까 할인한 때 사면은 그러면은 48번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를 다 채우는 게 저의 처음에 그 목표였어요. 근데 12월 30에 그거를 딱 마지막을 한 거예요. 근데 우와, 대단하다. 예, 뿌듯함이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다 했다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여긴 가면은 갈 때마다 뭐 3점씩 포인트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꾸준히 썼다고 2번 프리 클래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달에 그거를 선물인 양 하면서 2번 더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 잘한 것 같고 또 같이 했던 거는 꾸준히 이제 낭독 모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상 이런 거, 마음 챙김 이런 거 관심이 있었는데 그 책, 김주환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내면 소통이라고. 되게 두껍거든요. 근데 그 책은 좀 과학적으로 쓴 것도 앞부분에 있고 해서 혼자 읽기가 되게 힘들어서 읽다가 만 책인데 또 우연히 이 책을 같이 읽으면 좋겠다고 어디 온라인에서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만나서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워낙 두꺼워서 지금 다 완독은 못했는데 아마 한 1, 2개월 후면 완독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관심이 있는데 잘 혼자 안 읽히는 책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모임을 꾸준히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이어오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적어보니까 어쨌든 이 3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많이 한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듣는 것만으로 너무 많은 걸 잘 해오신 것 같아요. 2025년에. 그게 남 얘기니까 그렇게 또 들리는 거지. 근데 확실히 적어보고 생각해보고 회고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 꼭 큰 게 없더라도 처음에는 별로 생각 안 나다가 이렇게 짜서 막 생각을 막 해보니까 작은 거 하나하나도 사실 지금 보니까 그래 너무 잘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하루하루 버티기로 했던 것이. 그래서 그렇게 또 생각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스스로를 좀 다독이게 되고 기특하다. 그래. 그래서 고생했다. 이런 말을 스스로 하는 시간이 있어서 되게 좋았던
좋았던 것 같아요. 소라님은 어떠세요? 저도 잘한 거를 세 가지를 짜내서 생각해 보면 정말 저도 똑같아요. 팟캐스트 시작한 게 그래도 올해 제일 익사이팅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아까 얘기해 준 것처럼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시는데 저는 어떤 면에서 반대를 좀 일단 해보고 보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많이 생각 안 하고 컨텐츠도 많이 없이 시작한 것 같은데 그래도 보민이 덕분에 여태까지 그다음에 에피소드 이제 뭐 5까지 마칠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팁도 얻고 배운 게 많아서 정말 이걸 팟캐스트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듣고 나누고 좀 이렇게 얻어가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별 도움 안 되는 왜요? 소리나 하고 달리기랑 못했는데요. 그렇고 그래서 웰리스도 그렇고 팁 되게 많으셨어요. 저도 아니요, 자주 정말, 받고 팟캐스트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좋은 책들도 추천받고 여러 가지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컨텐츠 자체도 저한테 너무 공감되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어가지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잘한 거라기보다 이제 해낸 것 저 이제 아기가 이제 2살 넘어가면서 데이케어를 처음 보내게 됐는데 음, 그거 트랜지션을 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3개월이 걸려서 적응했다. 이제 집에서 계속 이제 내니랑 같이 있다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이제 많이 울고 잘하고 있나 아기가 많이 힘들어하고 울기도 해서 그때 이제 올해 말이 이제 정말 12월 마지막 주에 되어서 이제 애를 이제 데이케어 데려가면 안 울고 엄마 빠이빠이 해주면서 할 만큼 적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그거 하다가 다 끝났다. 근데 안 울기만 해도 정말 큰 음, 성과예요. 엄마한테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빨리 적응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3개월이면. 그리고 음. 이사도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이사에 대한 건, 이제, 저희가 이제 뉴저지에 있다가 맨하탄으로 다시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었다 하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크게 안 들어요. 그래도 회사가 가까워졌으니까 좀 좋아진 점이 맞아요, 있지 맞아요. 않아요? 약간 그것도 있는데, 근데 뭘 되게 대단히 바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2살 반이어가지고서 제일 많이 다닌 데는 플레이그라운드 정도여서, 그렇게 뭐 도시여야 했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애가 이제 3살이 되면 좀 달라질까요? 그런 면에서 막 되게 잘한 결정이었는지는 아직까지 사실을 모르겠어요. 좀 아직 더 간지 지켜보자. 몇 개월 안 됐으니까 제 그죠? 친구는 애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이제 뉴욕 정말 야심차게 아기를 데리고 와서 뭐 박물관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이런 거 데려가고 자연사 박물관 가고 했는데 정말 하등의 필요가 없었다면 애가 막 걷기를 시작해서 계속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래요. 딱 수준이 그건데 뭐 자연사 박물관이 왜 무슨 필요하겠어요? 공룡 그 가운데 있는 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봐야 되는데 진짜 그거는 흘깃 이렇게 보고 자기는 구석 계단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딱 그 수준이에요. 2026년에는 좀 더 이제 아기랑 더 나가서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보면 좋겠는데 뭐 그게 될지 잘 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죠. 2020. 그 소라님 보면은 어쨌든 저도 그 시기를 되게 거쳐와서 진짜 정신이 없는 시기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를 정신없이 그냥 우울감 없이 그렇게 보낸 것만으로도 전 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또래 엄마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 되게 우울증도 많고 그리고 그 기간에 또 특히 뭐 너무 외롭고 힘들고 막 이러니까 향수병 걸렸던 엄마들도 좀 있고 남편 친구 부부들 보면은 그래서 잘 지내다가 부인이 그거 너무 힘들어해서 다시 돌아간 경우도 있었어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적으로 힘들면은 누구보다 지내기가 힘든데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소라님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약간 왜 이렇게 보면 힘든 게 있을 때 좀 허탈한 웃음이라도
뭐 웃거나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보내는 게 저는 되게 큰 힘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뭐 똑같이 이렇게 그 상황을 겪더라도 그거를 막 너무 힘들다 하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막 그거를 약간의 내 스스로 나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바라보면서 막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는 것 또한 마음의 여유로움도 있고 내공도 있는 거라서 소라님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옆에서 많이 하고 굉장히 긍정적이다. 저 그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잘 버텨왔다. 그럼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아무도 안 해주면 우리 둘이라도 해줘야 돼. 근데 진짜 그래요. 그 지금 유치원만 이제 잘 그렇게 적응을 해놓으면 훨씬 수월하고, 왜냐면 신경 쓰이잖아요. 아침마다 울고 가고, 그리고 또 특히 아프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아기가 또 소라님 아이도 아팠던 걸로 아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또 조금씩 지나면은 이제 줄어들고,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씩만 그래 파티 트레이닝만 좀 잘 돼서 화장실만 혼자 가도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순간이 오면 또 그게 너무 큰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너무 좋다 막 약간 그런 작은 낙으로 애가 클수록 이제 체력적으로 힘든 거 그런 것들은 훨씬 줄어들 일만 남았으니까 희망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우울감은 모르겠고 약간 올해 좀 화를 많이 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오케이, 진짜 이어서 너무 그럼 제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딱 봤을 때 2025년 작년에 나한테서 좀 아쉬웠다. 아니면 요것만은 조금 다시 돌아간다면은 조심해서 지내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2025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소소한 나만의 습관 같은 걸 지키려고 했다 하셨잖아요. 뭐 그게 저널링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전 그거를 이제 미타임 팟캐스트 같이 시작하면서 되게 많이 인스퍼레이션을 받고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체계적으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지 못했다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저희가 시작했던 아티스트 웨이도 끝까지 다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에 놨죠. 손을 이사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못 끝내지 못한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그때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아침 시간을 좀 내 것으로 만들어 보자.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습관화 시키지 못한 거,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맞아. 전반적으로 2025년 보면 정말 정신줄을 놓고 그냥 이렇게 쑥쑥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와중에 그나마 맞아요. 뭐 달리기를 좀 했던 거, 뭐 마라톤을 뛰었던 거, 뭐 팟캐스트 그나마 몇 에피소드를 만들어낸 거 이런 것들을 기적적으로 해냈다면 나머지는 그냥 우당탕탕 하면서 나의 컨트롤 없이 지나간 시간들이어가지고서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내가 좀 더 잘 잡아가면서 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죠. 그리고 또 2025년도에는 이제 집에서나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느 때보다도 화가 많았다. 우울감은 아니었지만 화로 짜증, 분출했구나. 그냥 화가 많았다. 근데 그건 그냥 덜 해야 했던 건지 모르겠고 그냥 화가 많았다. 2026년에는 줄일 수 있으면 그리고 화를 낼 일이 적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덜 또 해야 했던 거. 소라님이 화를 내봤자 제가 그 정도를 이렇게 가늠하게 되는데, 남들이 생각하는 막 그런 분노에 막 이런 건 아니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약간 표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말에 알아들으니 해야 되지 않을까? 했어요. 도통 못 알아듣는 남편들이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직설적으로 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소라님은 이제 달리기나 그다음에 팟캐스트 뭐 이런 것들만 빼고는 나머지를 못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우선 그렇게 시작한 것도 되게 크고, 그리고 달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저는 산책은 아무리 돼도 달리기 진짜 안 되고, 사실 해보면은 또 그거를 꾸준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때 보스턴 가서도 달리지 않았어요? 그죠? 시카고 같죠? 시카고 아, 이번 시카고. 올해. 네네. 그것도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그러니까 오버했어요. 본인에겐 오바였지만 굉장히 큰 성취였으니, 업적이었으니, 그거를, 이건 쉽지 않은 거다라고 딱 마음에 담아갔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반대로 저도 아쉬운 거를 얘기하자면 소라님하고 조금 반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라님은 이제 다른 게 정신이 없으니까 딱 그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그 달리는 사람으로서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거는 끝에 있는 정말 굉장히 최고의 목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루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성격적으로도 계속 앞으로도 고쳐야 되는 거긴 한데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습관 같은 것도 뭐 여러 개인 거죠.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몰입해서 이렇게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가지수가 좀 많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다 잘 하고 싶은 마음 또한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에 갈수록 그게 아무래도 시간은 제약이 있는데 그걸 다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이게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낭독 모임도 주말에 새벽 5시에 하는 것도 있었어요. 영어 낭독. 근데 그거 한 것도 제가 2년 넘게 거의 3년 동안 끄고 그 멤버로 되게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특히 작년에는 이게 힘에 부치다 보니까는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어나서 어떤 경우가 됐냐면 일어났다가 그걸 읽고 다시 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체력적으로 안 되는 거가 몸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늙었어라는 것에 어떤 변명을 하기보다는 이게 현재의 나에 맞게 좀 조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후반에 가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 멤버들한테 이제 사정도 얘기하고 또 주말에 아이들이 스케줄이 아침부터 운동 가거나 이런 게 많으니까 그 쉬는 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중반 후로 가면서 이제 그쪽 양해를 구하고 잠깐 쉬다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처음에 이제 과도하게 그런 걸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뺀 거잖아요, 그거를. 근데 다시 한다면 이제 중요한 거 아닌 거를 선별을 잘 해가지고 잘 추려내서 뭐 그 중에 두세 가지만이라도 하면 좀 더 에너지를 그쪽에 더 쏟을 수 있고 하는 동안에 즐거움도 생길 수 있고 약간 그랬지 않았을까. 초반부터 너무 이제 달려서 중반에 지치는 그 타이밍을 이제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그것도 있네요, 진짜. 근데 정말 여러 가지 하시는 건 진짜 부자 같아요. 그죠? 저희가 그랬죠. 취미 부자라고. 근데 이제 부자도 부자 부자죠, 나름인데 부자. 하나를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이제 뭔가 거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너무 분산 투자해가지고 찔끔찔끔찔끔. 근데 좋게 얘기하면 그 나름대로 어, 다양한 소소한 행복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요. 삶이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음, 없이 정말 그냥 TV만 보다가 뭐 이렇게 유튜브 쇼츠만 보다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 그거를 제가 연말에 느꼈어요. 연말에 시간이 많으면서 제가 진짜 TV를 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뭐 가끔씩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 짤 정도는 봐도 TV를 앉아서 드라마 보는 것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연말에 한번 드라마 같은 거 에피소드 있는 것들 한번 보자 해서 작정하고 제가 보니까 와 시간이 정말 하루는 그냥 가겠더라고요. 하루가 문제인가요? 주말을 다 보낼 수도 있죠. 근데 그래서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다 하면서 느낀 거는 별로 나에게 맞지는 않는다. 왜냐면 다 보고 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시간이 저는 또 나중에 아깝기도 하고
이제 눈이 저는 되게 별로 약하고 좀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눈의 피로감이 저는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깨우쳤다. 나한테는. 물론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이게 너무 과도하게 보는 거는 나에게는 안 맞는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렇죠. 저도 그건 줄여야 되는데. 근데 멍 때리면서 가끔씩 이렇게 간간히 보는 거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지내니까 그 타임에 이제 릴렉싱 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정말 재밌는 쇼면은 worth it. 맞아요. 밤 저녁 시간에 릴렉스 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사는 세상과 다른 세상에 빠질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했다면 괜찮은데, 그런 좋은 쇼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 주변에도 많이 물어봐요. 자, 음, 올해 제일 재밌었던 건 뭐야? 요즘 제일 재밌는 건 뭐야? 그대로 시간이 아깝잖아요, 저희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시작하려면 재밌는 걸 봐야겠다. 맞아요. 저도 이왕 볼 하는 그런. 거면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에서는 트렌드에 너무 지쳐지지 않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은 맞아요.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상식선에서? 이런 생각이 음.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어요. 맞아.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서 보면, 원하시면 저 언제든지 그 추천, 미국 TV 드라마, 영화, 오, 좋아, 좋아. 저희 그거 팟캐스트 하나 해도 돼요. 그래요? 우리 지난이요. 한번 그러면은 그거 어, 관련해서 만들어 그죠. 보는 좋은 걸로. 영화, 좋은 TV쇼 좋았던 거 관련돼서 하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결혼 전에는 영화 보는 거 진짜 취미였거든요. 그래서 그 CGV였나? 거기 골드 멤버였어요. 혼자 오, 가서 와. 보고, 음. 그런 거 너무 좋아하고, 보고 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이제 출산이 많은 걸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좀 약간 프로즌 10번씩 보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잠시 샜는데 저도 남편이 이야기하면서 2025년에 영화를 본 게 뭐가 있나? 특히 영화관 가서 본 거. 음, 음. 저희도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미션 임파서블? 음. 어, 그때 엄마 계실 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엄마 찬스 쓴 거죠. 맞아. 엄마 누가 이게 애기 봐주지 않으면 그 또한 영화관은 웬말 정말. 그래서 작년에 이런 아쉬운 것들이 이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것을 너무 하려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새해에는 이게 적을 때 가장 우선순위부터 좀 적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 보고 내가 어느 순간에 조금 이게 좀 벅차다 아니면은 일적으로 힘든 바쁜 시기가 또 있잖아요. 그때 했을 때 뭐 5개 중에서 3개만 가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겠다는 걸로 다짐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뽑은 거는 건강. 이게 정말 나이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옛날에는 체력적으로 안 돼도 정신력으로 버티기가 됐는데 이젠 더 이상은 그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느꼈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체력이 받쳐줘야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저를 바라봤을 때. 그래서 무조건 건강을 먼저 챙기는 걸로 정했고 첫 번째가 그리고 작년에 산책이나 요가를 해서 했다면 이 올해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절대 안 할 운동이 그 트레이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PT 같은 거. 근육 너무너무 운동. 싫거든요. 진짜. 그래서 나는 절대 저거는 안 할 것 같다 해서 그나마 좋아하는 산책이나 요가로 꾸준히 해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장 필요한 게 근력 운동이다라는 거를 이제 뭐 이것저것을 듣고 막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피로감도 오고 막 이러는 걸 느끼다 보니까 이걸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진짜 점점 이거는 안 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나이가 저보다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제 그렇게 오잖아요, 보통. 근데 대부분이 다 그 주변에 근육이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좀 받쳐주고 그 다음에 그걸 잘 감싸고 있으면은 사실 아프지 않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근육부터 빠진다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거를 딱 알게 되니, 지금이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처음에는 뭐 트레이너 통해서든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서 올바르게 배우는 법을 좀 배우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기가 무조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소라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원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하고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너무 힘든 것도 많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3학기 해야 되는데 1, 2학기는 겨우 하고 3학기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드랍 해가지고는 한 학기를 쉬었는데 이제 졸업을 일수를 이렇게 막 따지고 졸업을 언제 하나 보니까는 이제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나의 우선순위에 올려놔야겠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괜히 딴 취미 할 생각 하지 말고,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두 번째로 우선 올렸고, 그다음에 저희 새로 이제 이사 갈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이사해서 애들도 전학을 가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면 그래서 그거를 잘 정착시켜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거는 뭐 일상에서 이제 잘 지켜야 될 것이긴 하지만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사춘기 들어간 아이한테는 거리두기를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아기인 이제 저한테는 아기로 보이는 둘째와는 조금 더 친밀감 있게 이제 농도 높게 관계 가질 시간이 있으면 짧게라도 잘 가져보고 약간 그런 아이들 맞춤형 그런 관계를 잘 갖는 엄마로 지내기 하고 마지막에는 취미는 저는 그냥 어쨌든 간에 워킹맘이 가져야 할 미타임으로서 가져가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일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는 게 그 일과에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도 무조건 한 개 정도는 내 취미가 있어야지 그때 시간에 힐링을 하고 뭔가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개의 취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규칙적으로라도 글쓰기를 좀 해보자. 저는 이렇게 쓰면서 또 그게 안에 있던 것들을 밖으로 쏟아내기 전에 생각을 해보게 되고 나에게 반문을 하게 되고 하면서 이게 또 명상 아닌 명상처럼 내 마음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너무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면 마음이 되게 가벼워지는 느낌? 뭔가 비움의 미학?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 주는 그런 위로감이나 힐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하나를 가져간다면 그걸로 가져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들어도 뭔가, 그러니까 올해는 약간 선택과 집중 이런 느낌이고, 저도 아직 이제 그 프라이어리티에 대해 생각 안 해봤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것들, 뭐 해내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차례로 이렇게 그런 생각 해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네요. 소라님은 이제 올 한 해, 이제 아이가 몇 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올 여름이 되면 3살이 돼요. 만으로 3살이요 벌써? 그죠? 네. 시간, 다른 애들 크는 거 보면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러는데 저는 벌써 3살이야? 막 딱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가장 저도 재미있는 그래요. 시기도 해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3, 4살 때가 가장 예쁘고 그나마 그래도 말 잘 따르고 미친 5살, 미친 4살 있는 거 아시죠? 그 전이니까. 어떻게 계획 세우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2026년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뭔가 되게 변화도 많을 것 같고 불확실성이 큰 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슷하게 저희도 약간 이제 구조 조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오는 불확실성도 크고 이제 남편 직장도 약간 비슷하게 2026년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이제 명제하에
올해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 나를 잘 붙들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변화가 있든 어떤 갑작스러운 뉴스가 있던 근데 이제 그렇게 나를 잘 붙잡고 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잘 이제 꾸준히 잡고 가는 들이 중요하다. 하루 이제 내 시간을 가지고 저널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꾸준히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서 너무 그런 외부의 변화에 너무 놀라지도 너무 흔들리지도 말고 차분하게 잘 가자. 잘 해 나가자가 크게 얘기하면 그 밖에 저도 이제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작년에 돌아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서 이제 일과 그다음에 이제 육아와 또 나를 잡고 가는 것에 약간 밸런스를 좀 더 찾고 싶다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이렇게 120도 하고 좀 이렇게 대신 이제 집에는 보면 뭐 파트너가 더 잘 도와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민은 좀 일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또 저한테 시간을 내는 것도 그렇고 뭐 80, 80, 80을 하든 아까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또 선택과 집중이라면 집중이고 그래서 좀 밸런스를 찾고 싶어요. 그게 일을 좀 더 열심히 안 한다든, 아니면 애기랑 시간을 더 보낸다든지, 아니면 내 시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칼브 아웃해서 보낸다든지 해서 좀 약간 밸런스를 찾고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근데 아직 맞아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는데, 좀 더 이제 밸런스를 찾고 싶다? 하는 게 크죠. 그리고 다른 거 아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챙기는 게 제일 큰데,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건강 챙기자 생각해보면, 스트레스를 덜 받자가 좀 커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그러니까 아마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아까 일적인 면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건강 잘 챙기기 선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좀 더 자고, 잘 자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되게 식습관이 되게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키우다 보니까 막 아무거나 주워 먹고, 심지어는 이제 애도 못 챙기니까 같이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이랬어. 올해는 좀 더, 건강하게, 살자, 하는 게 그 정도가 있어요. 저는 2026년. 근데 너무 좋은 게 제가 들으면서 너무 또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우리가 워킹맘이니까 가족, 일, 막 진짜 나 이렇게 세 가지 안에서 계속 갈팡질팡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다 잘 가져가고 싶기는 한데 그거는 또 여력도 안 되고 이런 경우들로서 굉장히 스트러글링 하잖아요. 지금껏 저도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100이면 이렇게 잘 나눠가지고 앨리스트 뭐 30, 뭐 30, 30, 30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눠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기준치를 더 낮췄어요. 그래서 각각의 20을 하더라도 그냥 그거에 했다는 거에 스스로 뿌듯해하고 잘했다고 얘기를 해주자. 그러니까 이건 또한 저의 그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내 기준을 너무 높게 세우다 보면은 그거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기준치를 그냥 아예 다 정말 최소한으로 낮춘 상황에서 하기만 해도 그래 이 부분에 애 도시락 잘 싸줬어 뭐 애가 좋아하는 걸 해서 얘가 다 먹어왔어 뭐 그런 작은 것으로 이렇게 목표치를 낮추면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그 횟수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소라님이 물하고 수면 말씀하셨는데 저 진짜 잘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건강 챙기기에도 그 근력 운동 플러스 잠을 꼭 6시간 이상 자기가 저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는 이제 아침 시간을 이용하자 막 이래서 한동안에 막 4시간도 자고 근데 제가 그거 아침에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이제 힘든 거를 느끼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은 무조건 7시간 자는 거를 거의 다 추천하긴 하는데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눈이 막 떠져가지고 근데
그래도 6시간 이상 자면은 굉장히 많이 잔 듯 하면서 아침에도 개운해지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저도 해야겠다 하면서 물 진짜 안 먹게 되는데 저도 방금 소라님 말씀 듣고 물 잘 먹어야겠다 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참, 저는 또 다른 하나 큰 과제는 이거예요. 폰에서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거를 지울까 할 만큼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가 뭐였냐면, 올해는 정말 좀 잘 쉬고 싶다. 레스팅 할 때 잘 쉬고 싶다가 그건데 요즘 보면은 제가 1시간 30분이 나도 누워서 이렇게 폰을 많이 보더라고요. 왜 쇼츠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잘 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의 아주 작은 에너지를 써서 그냥 그런 잠깐 어텐션을 줄 수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좀 덜 하고 싶다가 목표죠. 지워버릴까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아직도. 그러니까 아이나 어른이나 잘 보면 이 폰이 문제인 거. 차라리 책을 보면 저는 사실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만큼 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만큼 캐패시티가 안 되면 바로 그냥 잠이 들어서 난데, 핸드폰 쇼츠는 이렇게 저희의 이제 자극이 되니까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손가락만 넘기다가 1시간, 뭐 이제 2시간도 막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덜 해야겠다. 뭐 핸드폰 보면 그거 아세요? 매주에 몇 시간씩 평균 몇 시간 핸드폰 썼다 이게 나오는데, 저는 얼마 전에 확인했더니 한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루 근데 기본 쓴 게. 거의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낮출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나 남편과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쉐임하고 이랬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줄여보려고요. 어느 강의에서 그걸 계속 이렇게 보면 계속 우리가 이 뇌가 쉬어야 되는데 내가 계속 그거를 포커스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훨씬 더 크고 그 편도체도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흥분 상태처럼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밖에 나가서 그냥 바람 쐬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눈 감고 있거나, 사실 그렇게 해야 휴식다운 휴식이 되는데 저도 계속 어느 순간 이게 알고리즘이 정말 무서운 게 계속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플러스 그걸 들고 있다 보니까 손목도 아파. 그래서 저도 매우 공감하는,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쉴 정말. 때는 그냥 놓고 이제 침대로 가든지. 그리고 전 잘 때까지 끝까지 핸드폰을 보거든요. 그거를 안 하면 참 아이디어리. 왜 안 될까요? 또 어쩔 때는 또 좋은 강의나 뭐 이런 거는 도움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사실 열이면은 그거 보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잘 자는 게 더 중요하죠. 우리 줄여봅시다. 그거를 빌미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확실히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일할 땐 일만 하고, 쉴 때는 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하기만 해도 되게 건강해지지 않을까? 몸이, 정신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2026년 저희가 시도해볼 것과 좀 더 나아지는 노력을 계속 해보는 걸로. 좋아요. 이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또 뭐 썼던 거긴 한데 이렇게 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또 왜 해야 되는지 상기해보고, 저는 또 소라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한테도 되게 적용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팟캐스트 하면서 많이 이제 들어주시는 분들이랑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게 또 다른 나를 확인하는 시간? 나누면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나, 약간 체크포인트 같은 느낌. 저는 또 왜 이 시간이 좋긴 하냐면, 제가 그 읽었던 책 중에 그 워킹맘에 관련된 것을 봤는데, 대부분의 워킹맘들이 이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완벽주의를 좀 갖고 있고,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엄마가 곧 다 여러 군데를 잘하는 엄마라고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게 된대요. 근데 또 의외로 못하는 거는 이런 거를 완벽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잘 나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모든 엄마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고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나누기만 해도 아, 나 혼자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로 많은 공감을 받고 위로가 된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 또한 그 시간들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 보기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또 누굴 만나서 이거를 나누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상대를 만나기도 힘들고 근데 이 시간을 팟캐스트 하는 시간만큼은 어쨌거나 소라님도 저랑 이제 코드도 잘 맞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은 공감도 되고 또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을 나누면서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하는 위안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일석이조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소라님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같은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외발 타기를 모두 흔들거리더라도 잘 해나가자는 취지로 그렇게 들으면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올해 최소한 12에피소드 좋아요. 네, 목표로. 우리 진짜 이번엔 좀 잘 해봐야 돼. 그걸 새로이 우리 공동의 목표로 좀 세워보고 규칙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또 네. 새로운 목표와 함께 새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번 팟캐스트로 곧 다시 찾아뵙는. 네, 좋아요. 오늘 또 새해 맞이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만나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들 혹은 미국 워킹맘 삶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meetimetalks로 DM을 주시거나 meetimetalks@gmail.com으로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엄마들의 자신만의 진짜 시간 만들기. It's me time. 저는 소란. 저는 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